한동훈 장관 지금 나가시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윤미향 의원이 이렇게 그 국회에 이러한 그 방문 목적을 숨기고 허위 내용의 지금 협조 요청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 그 주일 대사관에 협조 요청을 받아서 좀 차량 지원을 받았다. 저는 이건 직권남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별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까지 법무장관이 말씀드리긴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조총련은 명백한 반국가 단체죠. 네.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 단체입니다. 조총련은. 네.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그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그 원래 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오늘 출석을 해라. 이렇게 좀 소환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불출석한 거죠. 소환 불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회 소환은 이제 불응이 되는 것이 것 같습니다. 당초 30일 날 소환 통보 받았다가 불응하셨고 네. 이번 오늘도 불응하신 걸로. 그러니까 2회 지금 그런 소환 불응이 지금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2회 이제 소환 불응이면 이거는 체포 영장도 일반인이면 발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내부 기준과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단식 그 농성을 좀 하고 계신데 결국 이것이 검찰의 소환을 피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 이제 여러 가지 저한테 이렇게 그 국민들의 여러 가지 그 언론에 대한 댓글을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번에서 검찰 소환을 끝까지 결국은 모면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제 국민들의 우려의 소리가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6년 단식과 관련한 인터뷰 내용을 지금 PPT로 보고 계십니다. 단식은 정치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야당 정치인의 단식은 그 명분이 뚜렷했기에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가령 김영삼 전 대통령은 2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13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두 분의 단식은 각각 1987년 민주화와 지방자치제 실시라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명분이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민생을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 정기국회 하루 전날 돌입했다는 점에서도 비판의 소지가 높습니다. 특히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말씀을 자꾸 하는데 이것이 구속사유에 해당하느냐 이러면서 자신의 사건을 비호하기 위한 단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방탄용 단식으로 인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좀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그 개인의 자유의 문제입니다만 그것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사안을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서 그게 진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그런 선례가 남겨지게 되면 앞으로는 자범 포함해서 누구나 다 소환 통보 받으면 이 단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검찰과 5번째 출석 일정을 놓고 줄다리기 중인데요. 4일 조사받을 테니 오전 2시간만 조사받게 해달라.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장관님, 피의자가 언제 출석할 테니까 2시간만 조사받겠다. 이런 통보한 일이 있습니까? 저도 못 봤고 국민들께서도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방탄 단식을 한다고 해서 사법 절차가 흔들리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되겠습니다. 더더욱 엄정하고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고요. 검찰이 법에 따라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PPT도 좀 준비를 해 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PPT는 일종의 공작 사건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가장 큰 악재는 대장동 부패 게이트라고 꼽혔는데요. 이 실체를 왜곡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 바로 공작정책 구체적인 정황이 최근에서야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런 상황을 토대로 해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법무장관님도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 통해서 알고 있지요? 저런 취지 등을 포함해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핵심 근간입니다.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치려 하니 더 이상은 발을 못 디디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견해도 같이요? 범죄 수사를 검찰에서 진행 중이니까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에는 김대엽 병풍 공작 사건, 2017년에는 김대엽과 드루킹 여론 공작 사건,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시는 선거 때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법무장관도 동의하시죠?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 중이고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은 이 새롭게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무부 장관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을 했고 8월 30일 날 사실 검찰에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고인 같으면 이렇게 출석에 2번 불응한 것 자체가 저는 구속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도 있겠지만 다른 증거에 의해서 충분히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출석할 때마다 검찰의 질문을 회피하거나 답변서로 대신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실상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이와 같이 검찰의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내가 2시간 조사받겠다라고 해서 불출석의 책임이 마치 검찰에 있는 것처럼 돌리면서 2번이나 불출석했습니다. 다른 피의자 같았으면 이 자체로 구속사유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예도 저는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9월달이 넘어가면 10월달에는 본회의가 없습니다. 어떤 계산을 하고 이와 같이 단식에 돌입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식이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참고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수사를 해 주십시오. 예, 수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생각대로 되면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사법 시스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지금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그랬는데 2번이나 이게 지금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출석 일정도 본인이 정하고 조사 시간도 2시간만 받겠다고 본인이 정하는 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통상적인 경우는 당연히 아닙니다. 특이하죠. 모든 게 특이합니다. 그런데 단식 중에 이렇게 거의 간헐적 다이어트와 비슷한데요. 완전 웰빙 단식인데 이게 단식인지 다이어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단식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제대로 정직하게 한다면 열흘을 버티기가 힘듭니다. 2018년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하실 때도 8일 만에 병원에 후송돼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특히나 이재명 대표께서는 모든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얼마간 이렇게 단식을 하실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만약에 병원으로 긴급 후송이 된다면은 앞으로 향후 법무부와 검찰이 어떤 식으로 지금 조사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조사 계획은 검찰이 잘 파악해서 할 것이지만요. 근데 이렇게 단식한다고 해서 거기에 사법 시스템이 영향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절히 판단해서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조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이 공권력이 조롱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